조니 워커가 이제 디아지오라는 회사인데 네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거의 면세다 싶을 정도로 세금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붙습니다. 모든 술이 100만 원짜리도 1,000원짜리 술이랑 똑같은 세금을. 아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고급 술들을 잘 만들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그렇죠. 누리려고 하겠군요. 아, 면세점에서 그렇게 술들 많이 사는 이유가 있구만요. 맞습니다. 면세점에서도 많이 사고 요새는 또 해외 가서 그렇게 사오잖아요. 해외여행. 아 맞아요. 일본 가서 그쵸. 사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도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시총 1위 기업, 중국 본토에서 시총 1위를 하는 기업이 술을 만드는 회사가 마오타이주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중국 시총 1위, 시가총액이 무려 425조 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략 한 420조 원 정도 되니까요. 또 코카콜라가 한 348조 원.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주류 회사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위스키로 한국의 위스키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김창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그 와인 애호가들이 막 그런 걸 따졌듯이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위스키 사랑을 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좀 느끼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제가 만든 위스키도 구매하시는 대부분이 네. 20, 30대가 가장 많고요. 유통 채널이나 소비자 구매 통계만 봐도 네. 지금 20, 30대가 거의 50% 위스키 구매력을 보일 정도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픈런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우리 술 시장이라고 하면 소주, 맥주, 막걸리, 여기에 위스키라고 해도 지금의 위스키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위스키는 그냥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소비가 좀 됐다면, 이제는 그 위스키도 굉장히 맛을 아마 좀 따지시는 것 같고, 또 세계 각국의 이른바 독주들, 럼주라든지 아니면 저 어디 멕시코의 또 뭐죠? 데킬라요. 데킬라 등등해서 굉장히 하여튼 술 시장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창수 위스키 요것도 굉장히 독주에 속하는 거죠? 40도 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47도 정도 되고요. 47도. 보통 제가 만든 위스키는 대부분 50도가 넘습니다. 보드카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보통 보드카가 40도가 제일 많죠. 40도 쪽이 많고. 네, 위스키도 40도가 제일 대중적인. 그럼 이렇게 이 위스키 막 마시면 막 불타오르 그런 느낌 드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오히려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요새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스키는 사실 향으로 먹는 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만 먹어도 네. 굉장히 그 포만감, 충만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술 약하신 분들도 이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만 아시면은 네. 더 즐기기 쉬운 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스키는 뭘로 만들죠? 위스키는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요새 좀 유행하는 싱글 몰트 위스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메가, 영어로 메가. 하면 몰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엿기름. 같은 거예요? 같은 이 세 가지가 다 한자, 영어, 우리나라 말. 네, 보리를 싹 틔운 것이죠. 네. 그거를 이제 발효시켜서 일단 술을 좀 만들고 발효 그렇죠. 좀 만들고 그걸 이제 증류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고 또 네. 위스키는 가장 중요한 게 숙성이 있죠. 그래서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창수 위스키도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시고. 물론입니다. 사실 몰트를 이용하지 않은 위스키도 만들 수 있지만 네. 숙성을 하지 않은 위스키는 위스키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위스키 숙성의 연도는 중요하지 않나요? 연도도 중요하죠. 연도도 중요하죠. 사실 이 위스키가 다른 술과 다르게 좀 세계화에 성공을 하고 좀 대중들한테 더 말씀하신 독주임에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숫자죠. 여기 넘버스 오늘 컨셉과 맞게 좋습니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정말 비싼 와인 혹은 비싼 다른 술들은 이게 왜 비싼지는 사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알기가 어렵고 아, 막 그러네요. 공부해야 되고 설명 들어야 되고. 근데 위스키는 사실 때 예를 들어서 누가 30년 그렇죠. 딱 써 있는 거 주시면은 와. 비싼 거네. 그거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아. 어떻게 보면 가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술이다 보니까 네네. 더 고급 시장에서 사랑받고 시장을 넓힐 수가 있었죠. 좋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주실 것 같은데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미리 좀 여쭤봤을 때 처음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숫자가 72라는 숫자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72년생이신가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72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 요거는 우리나라의 주세, 주세? 예, 술에 세금을 매기는 퍼센테이지인데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격의 퍼센테이지로 매기는 주세를 매기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일부 뭐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금지하는 나라라든가 뭐 예를 들어 제 이 위스키가 20만 원에 출고를 했다고 치면 네. 한 1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10만 원 이상은 세금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럼 1,000원짜리 술은 소주는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500원? 그렇죠. 세금이 500원밖에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 정프로님이 좋아하시는 뭐 30년 위스키 이런 것들은 한 100만 원 하잖아요. 네. 100만 원짜리 위스키에는 세금이 5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그러면 비싸면 비쌀수록 그렇죠. 세금이 엄청 붙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주류나 네. 좀 좋은 재료나 좋은 뭐 설비를 써서 만든 술 같은 경우는 네.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고급 술, 좋은 재료를 쓴 술은 발전을 할 수 없는 구조죠. 그 외국에서 들어온 술도 그렇게 세금을 매겨요? 뭐 조금 세금 테이블이 다르긴 한데 외국에서 들어온 술들은 세금을 좀 적게 매기긴 하는데 원가에 매기기 때문에 그래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 이런 네. 법 체계에서는 네. 싼 술은 더 싸지고 비싼 술은 더 비싸지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초록색병 소주를 많이 먹는 이유는 네네. 좋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싸기 때문이에요? 세금에서 그 술만 최대 이득을 받고 쉽게 소비할 수 있게 세금이 재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술 문화가 그렇게 그동안 유지가 됐던 겁니다. 아니 외국은 보통 그럼 어떻게 술에 세금을 매기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예를 들어 아까 희석식 소주는 500원 세금이고 예. 뭐 제 위스키는 10만 원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 예. 똑같이 500원 됩니다. 아, 그래요? 100만 원짜리도 1,000원짜리 술이랑 똑같은 세금을.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고급 술들을 잘 만들어서 더 높은 부가치를 그렇죠. 누리려고 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오타이라든가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주류 브랜드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세금 체계. 어떻게 보면 주류는 국가 통제 산업이기 때문에 아, 영향이 큽니다. 약간 좀 국가 차원에서 과거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저렴하게 사람들이 술을 좀 접할 수 있게 하고 좀 비싼 고급 술들은 좀 세금을 좀 왕창 때려갖고 많이 못 먹게 하려는 맞습니다. 그런 정신이 좀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뭐 과소비도 방지하고 예. 그 당시 비싼 술들은 다 수입산 술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수입산 술에도 세금을 많이 매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못 살 때 이거는 한 뭐 60, 70년대 만들어진 일본 법 따라해서 만든 건데 네네네. 근데 뭐 일본도 한 30년 전에 그 법이 다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뭐 워낙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네네. 생활 수준도 올라갔는데 그거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의 그런 시총 1위 기업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된 글로벌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류 회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네네네. 거죠. 아, 면세점에서 그렇게 술들 많이 사는 이유가 있구만요. 맞습니다. 면세점에서도 많이 사고 요새는 또 해외 가서 그렇게 사오잖아요. 해외 여행. 아, 맞아요. 일본 가서 그쵸. 사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일본은 거의 전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싼 정도의 아, 일본 술은 그래요? 일본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거의 면세다 싶을 정도로 세금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붙습니다. 모든 술이. 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좀 비싼 술에 세금이 많이 붙는 그런 구조로 돼 있군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꾸자는 목소리도 좀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뭐 정신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뭐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나요? 사실 제가 위스키를 만들 때부터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법의 네네네. 전환인데 네. 제가 이제 위스키 만들면서 꾸준히 뭐 얘기도 하고 있고 요새 뭐 최근에 국회에 법이 개정에 발의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세금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안도 올해 또 나올 것 같고 네네네. 지금 워낙 이 세대도 좀 빨리 바뀌었고 말씀하신 대로 주류 소비 패턴이 많이 네네. 바뀌다 보니까 이 현실에 맞는 법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권이나 나라에서도 지금 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저한테도 나라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와요. 뭐 우리나라 주류 발전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네네네.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K 뭐 문화라든가 뭐 각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술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전 세계 최후진국이기 때문에 그 네. 나라도 그걸 알아서 그걸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스키와 관련된 또 다른 숫자 89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숫자입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 점수인데요. 점수요? 네, 제가 만든 위스키의 뭐 해외 유명 위스키 사이트에서 네. 네, 가장 유명한 사이트에서 이제 89점을 주고 뭐 이달의 위스키로 선정까지. 89점이면 대략 그 다른 위스키들은 몇 점들 받아요? 뭐 98점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한 네. 중상 정도. 아 네. 중상 정도. 네. 뭐 아시는 위스키보다는 웬만한 건 다 높게 받았는데 사실 저는 뭐 이런 점수 받은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다만 제가 이 위스키라는 산업 특성상 네. 숙성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굉장히 비싼 설비와 시설을 때려박고 그 다음에 길게는 막 10년 뒤에 첫 수입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겠죠. 네, 구조인데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소량 판매한 거는 네. 이제 저희 이제 위스키의 어떤 방향성이나 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량 출시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버전이죠. 근데 그런 테스트 버전이 기타 다른 위스키보다 뭐 비슷하거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에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구나 네네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류 회사들이 그동안 위스키를 안 만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때는 뭐 위스키 세계 소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위스키 많이 드셨었죠. 그때가 저 패스트푸드 딤플 많이 먹을 때. 네네네. 뭐 그때나 뭐 한창 경제 상황 좋을 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스키를 못 만들고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건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것들은 만들면은 이 보이잖아요. 이거 약간 불량이네. 그렇죠. 근데 위스키는 이 완성품까지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그때 완성하고 뭐 한 5년 뒤에 완성해서 막 이거 맛없네 바꾸자 하면은 늙어 죽습니다. 뭐 제품 완성시키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완성 전에도 조금씩 출시하면서 네, 계속 길을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그 몇 과정 병 정도 혹시 지금 있으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10년 후에 나올 위스키가 지금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계속 재고를 쌓고 있죠.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만든 증류소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을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스키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술 중에는 가장 많은 투자 자본이 필요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네네. 심지어 부동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숙성을 하려면 이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부동산도 네네네. 엄청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위스키 산업이 뭐 우리나라도 쉽게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네. 시작부터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네네네네네. 구조예요.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싸게 코스트를 낮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 산업이 그동안 좀 그런 대량 생산과 효율화, 비용 절감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근데 저는 그와 완전 반대로 네. 엄청 작고 다 옛날 정말 완전 초창기처럼 다 손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맛에서는 뭐 우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위스키 만드는 그 큰 회사들이 한 100년, 20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게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가 줄 서서 산 그 위스키라고 하던데 저희 한번 좀 살짝 맛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특별히 네, 아유 정프로님 팬이라서 제가 요 위스키를 가져온 이유는 네. 이게 굉장히 제가 출시한 것 중에서도 특이하고 이렇게 제 이름도 받고 네. 좀 한지로 디자인도 했는데 이거는 100% 모든 재료를 다 국산. 여기 들어간 몰트도 국산, 심지어 이 숙성한 오크통 나무도
한국에서 자란 나무, 뭐 만든 것도 한국. 네. 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 100% 한국인 최초의 위스키. 물도 한국물. 그렇죠. 네. 네, 모든 게 한국인 위스키라서 네.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이기도 하고. 뭐 사실 지금은 캐스크도 그렇고 오크통도 네. 그렇고 보리도 뭐 수입산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국산화를 해서 국산 재료로만 제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 제 꿈을 네, 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위스키 평소에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솔직히 술을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위스키 드시는 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위스키는 사실은 향에서 한 70% 맛을 판별이 가능할 정도로 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을 좀 잘 맡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 스왈링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흔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향이 더 표면 면적이 넓어서 약간 퍼지겠죠. 와인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와인보다 잔이 작은 이유는 네. 위스키는 도수가 높다 보니까 와인잔처럼 큰 잔에 먹으면 코가 따가울 정도로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꿀떡 마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좀 굴릴까요? 아니요, 이 양을 그러니까 마시는 느낌 안 들게 살짝만 적신다? 표면에 바른다 느낌. 첫 키스 하듯이.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죠, 꽁트. 이렇게 먹다 보면 이거 한 4시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바에 가서 저희가 뭐 한 잔씩 많이 파는데 한 잔 시키면 한 요 정도 나와요. 네. 그럼 요거 막 1시간씩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바텐더분이 굉장히 화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위스키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약간 소나무 느낌 좀 납니다. 어. 솔방울들이 제 입술을 간지럽히는 느낌? 그 솔방울에 약간 그 까끌까끌한 맛이 제 부드러운 입술을 살짝 노리는 느낌? 잘 찾으셨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제 이 위스키를 평가했던 전문가 외국인인데 그분도 소나무 솔향 뭐 감초 계피 아니 근데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처음에. 맞습니다. 그 돈은 뭐 투자로 받으신 거 아니면 워낙 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위스키를 만들려고 준비한 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시작한 게 딱 10년 전 2013년부터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공부하고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받으려고도 했었는데 네. 그때 10년 전에는 뭐 아무도 당연히 투자는커녕 제가 한국에도 이제 위스키 만들어야 된다, 위스키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죠. 네네. 당연히 뭐 그때 제 나이가 20대고 뭐 우리나라 뭐 지금도 사실 위스키 만들기 어려운데 네네. 네가 어떻게 대학생 뭐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위스키를 만들어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스키를 준비한 거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은 좀 뭐 거의 10년 걸려서 네네. 제 위스키를 만들게 됐는데 투자를 못 받았죠. 결론은 10년 동안 계속 투자자를 구했는데 못 구했고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죠. 네. 사실 그렇게 10년 동안 위스키 증류소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 주류업계 이름도 좀 알리고 주류 회사에서도 괜찮은 연봉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뭐 10년 넘게 바쳐온 거고 꿈이고 더 이상 늦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 소자본으로 그리고 좀 대출 빌려서 제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 뭐 설비도 그렇고 직접요? 용접하고 뭐 공사하고 땅 파고 하면서 사실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 만들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소자본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위스키 설비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작은 이유는 네네네. 제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어떻게든 위스키를 만들어서 나는 위스키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보여주면 되니까. 그때 투자자는 반드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소규모로라도 뭐 돈이 안 되더라도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위스키에 뭐에 그렇게 빠지신 거예요? 제가 한 20살 때쯤에는 전통주를 만들고 싶었어요. 술을 만드는 게 꿈이긴 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술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전통 소주라든지 이런 네네네 거. 막걸리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술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위스키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위스키가 너무 좀 맛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위스키가 또 없다는 사실에 아 분노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스키를 좀 만들려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야 우리나라 위스키는 절대 안 돼. 위스키는 돈도 많이 들고 세금도 높고 숙성도 10년이고 대기업도 다 포기하고 다 망한 거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하니?라는 넌 특히 너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더 좀 오기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에. 어떻게든 해야 할 거다 난 할 수 있다라는 에. 생각을 더 강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막 아유 그 되겠냐 임마 뭐 이런 얘기하시던 분들이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사실 저 혼자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많은 그런 팬분들이나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의 응원이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뭐 무료로 많이 도와줬거든요. 공사할 때도 와서 뭐 아, 도와주고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뭐 그래도 뭐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보잘것없는 위스키지만 네네네. 줄 서서 좀 사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위스키 애호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저 이전부터도 좀 유명하셨었군요. 우리 대표님이. 네, 사실은 뭐 진짜 뭣도 아닌 뭐 사실 저는 뭐 돈도 없었고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막 위스키 만든다고 했으니까 뭐 되게 저러다 알겠지. 혹은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돈 많아가지고 뭐 그냥 저러는 거 놀고 다니는 거겠지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죠. 네네네네. 자 그러면 아직도 이제 위스키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테니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 처음 만약에 위스키를 먹는다면 마신다면 뭐 이런 거부터 좀 한번 접근해 보면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좀 순서라든지 아니면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어떤 거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걸 뭐 한번 추천을 하거나 좋다고 알려진 술들은 그냥 금방 다 품절되고 아, 없어지고 뭐 추천을 해도 살 수가 없다. 네. 사실 뭐 제가 제 위스키를 못 추천을 이게 살 데가 없거든요. 네. 네, 한정 생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위스키를 아예 접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거는 아실 거예요. 조니 워커 블랙 음. 들어보신 적 있죠? 조니오크 블랙. 그렇죠. 네. 드셔보신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은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뭐 네. 5만 원, 4, 5만 원. 네. 그래서 되게 좀 무시하거나 좀 네. 싸구려 아니야? 뭐 네. 12년씩밖에 안 됐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니 워커 블랙 같은 경우 오히려 이 전문가들이나 뭐 바텐더들이나 뭐 술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높은 그래요? 술이고요. 이게 제가 아까 위스키를 만드는 것 중에 굉장히 효율화, 대량 생산 이렇게 해서 코스트 낮추는 거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조니오커가. 네. 조니 워커가 이제 디아지오라는 회사인데 네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모르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네, 정말 가격 낮춰서 네.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싱글 몰트 위스키는 아니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뭐 그 조니 워커 블랙 같은 위스키 마트에 가면 바로 살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4, 5만 원 주면 그거 사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아. 조금씩 익숙해지다가 점점 뭐 좋고 개성 있는 위스키를 접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비싼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되 괜찮은 퀄리티의 위스키부터 조금씩 마셔보면서 매력을 좀 느껴보면 그 다음에 자꾸 다른 것도 좀 궁금해지고 이런 시기가 이제 오겠군요. 그렇죠. 그 뭐 조니 워커 블랙 같은 걸 먹고 정말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맛없고. 그럼 거기서 스탑 하고 더 좋으면 이제 더 재밌고 새로운 걸 네네.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에 또 위스키 관련해서 102라는 숫자를 주셨다고 그러던데 이 10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로 주신 숫자입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초반에 한 10년 전에 그때 제가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네. 제 의지와 내가 장난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작정 스코틀랜드로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아 스카치 위스키. 네, 본산지죠. 네. 지금도 그렇고 뭐 가장 유명하고 많이 만드는. 간 이유는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만드는 곳 모든 곳을 방문해서 일 시켜달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가서요? 네, 사실은 뭐 그 전에도 뭐 스토리가 많았는데 위스키를 제가 만들려면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우리나라도 위스키를 만들지 당연히 않았고 뭐 어디서도 이제 위스키를 뭐 배울 곳이 없었고
뭐 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학교 가기엔 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일단 무조건 위스키 본산지로 가서 네. 일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때가 102군데였거든요. 위스키 만드는 위스키 곳이. 만드는 곳. 네, 스코틀랜드에 102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 가서 일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뭐 그때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중고 15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와 중고 텐트를 사서 실제 그래서 일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그때 29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일말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하면은 일 시켜주는 데가 그래 기특하구나 하고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그쵸. 어떤 뭐 그런 자서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안 시켜줘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혹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거나. 네. 그래서 뭐 다 실패를 했죠. 네.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뭐 비자도 없는데 뭐 갑자기 일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네. 참 비자도 없으시네. 그리고 그 당시 증류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 소유 보신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해도 난 담당자 아니야. 약간 뭐 이런 느낌. 네. 이어서.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아무도 안 믿어줬기 때문에 의지를 보여줘야만 했어요. 나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 목숨을 건 거거든요. 실제로 뭐 자전거 타다가 뭐 낭떠러지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장난으로 위스키 만들려고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뭐 적은 자본으로라도 액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모인 겁니까 거기는? 사실 위스키가 거의 스코틀랜드가 뭐 물론 아일랜드랑 서로 지가 원조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위스키 이 숙성의 개념, 이 증류주는 사실 어느 나라나 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원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 증류라는 방법에서부터 위스키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증류 방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나갔죠. 네, 이 기원에 대해서 뭐 말이 많지만은 뭐 주로 뭐 이집트다, 뭐 아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디선가 퍼져 나가서 군대 전방에 가면 그 밭 파갖고 그 원사님들이 뱀, 뭐 벌, 뭐 이런 거 해갖고 저 땅에 많이 또 그렇죠. 숙성시키십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은 이런 도자기나 이런 걸 많이 썼었고 서양 유럽에서는 벌써 오크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되게 우연히 좀 발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술인데 그거를 이제 잘 뭐 갖고 와서 세계적인 술이 됐죠. 네네네.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항상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 우리 대표님은 어떤 숫자입니까? 저는 1. 1? 사실 제가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술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술을 좋아했고 근데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먹는 걸로는 알 수 없는 그 바다 끝이 존재를 해서 술을 만들지 않고서는 술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 만들고 위스키를 만들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제가 위스키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먹었을 때 만족할 만한 위스키, 최고의 위스키를 만드는 게 사실 목표고요. 그래서 뭐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류 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1등이 되겠다. 1등 글로벌 막 전 세계 막 공항 간 면세점마다 김창수 위스키 구하려고 난리. 몇 년쯤 걸릴까요? 몇 년 들이면 되겠습니까? 20년. 20년? 네, 너무 짧나요? 지금 이제 첫 위스키가 나온 게 언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심어 놓으신 게 언제쯤이죠? 2021년 1월. 그때 처음 이제 심으신 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그래도 한 7, 8년은 지나야 보통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숙성된 위스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진짜 20년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년이 거의 한계인 게 30년, 40년 하면 제가 뭐 살아있을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20년 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내야 됩니다. 오래 사세요. 혹시 저 그 사이사이도 어쨌든 술을 좀 내긴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회사 운영도 하셔야 되니까. 물론입니다. 계속 내년부터 정식 제품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테스트 제품이고. 네네네. 정식 제품 내년에 나오는 게 이제 몇 년? 3년 된 건가요? 3년 이상 된 겁니다. 곧 이제 시판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 팝니까 그건? 그건 뭐
여기저기 뭐 여기 바로 비밀리에? 옆에서도 팔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팔 예정입니다. 아름아름으로 사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뭐 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네. 좀 양도 조금 더 많이 해서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그럴 양은 좀 있으세요? 없는데 그래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막 엄청나 막 200만 병 나오고 이런 건 아니군요. 200만 명은 제가 한 20년 만들어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20년 후에 전 세계에서 창수 이런 반응들, 창수 위스키 주세요, 뭐 이런 거 한번 한국어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이 병에 저 조남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쫙 써놓으신 게 굉장히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100% 한국 재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얘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해외 저 버전도 이렇게 하신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정식 출시될 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한글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힘이 딱 느껴지고 이 위스키의 그 솔향 그리고 어떤 그 달콤한 그 느낌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는 디자인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와서 많이 배워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김창수 대표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20년 후에 저도 막 못 구해서 난리 나는 그 위스키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스키 강국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이프 인 넘버스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